이 팔자가 제가 몇 번을 검증을 해봤지만은 다 남편이 안 물어주거든요. 그 왜 안 물어주느냐? 제가 처음 그 시작할 때 그 음간들은 전부 어떤 사물로 비유해서 제가 보라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물 중에서 이 팔자가 남편으로 취하는 게 뭐냐면, 그죠? 분명히 남편 자리에 들어와 있고, 여기 편관 요소가 같이 있죠. 그래서 이 묘를 제가 뭐로 보냈냐면은, 알이든, 그죠? 알이든 풀이든, 항상 그게 그 사물과 비슷한 어떤 드러난 상으로 보라고 제가 그 초창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짓달에 밤에 나잖아요. 그죠? 팔자에 화기가 없죠, 화기가. 이게 화기가 없는 모양에 대운이 어디로 가냐면 자, 해, 술, 유, 신, 미 요렇게 딱 가죠. 미오사. 그러니까 화기의 어떤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루어지고, 그죠? 이게 오대운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놈이 이 자리에 어떤 남자가 실제 들어왔을 때 묘의 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놈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옆에서 형해서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되고, 충해서 그렇다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요 놈이 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동짓달에 밤에 났다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대운도 30년을 이렇게 딱 가면 그 100% 남자가 썩어서 죽거든요. 어느 한 구역이. 특히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요 신의 말 또는 미초에 반드시 딱 드러난다고. 이걸 여러 번 검증을 했고 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 물어보는데 탁 바로 이제 여러 번 봤던 그 사실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음간들은 음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렇게 사물로 딱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적용해서 보면 그 정확하게 딱 들어맞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한번 봐놨다가 뒤에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팔자 내에 화기라도 이렇게 좀 드러나 있으면 괜찮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뭐 이렇게 지적지적하다가. 네. 여자 팔자에 화기 빠지면 고달프다 이래 보면 됩니다. 육합. 우리가 이제 실제 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사실 육합, 삼합, 방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육합 같은 경우가 연구를 사실 할 게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형성되는 게 흑,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사실 뭐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질 때 보면 요게 이거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축합, 그죠?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양, 2양, 3양, 4양, 5양, 6양 가고 이음, 이음, 삼음, 사음, 오음, 육음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그 자축합, 토라 배우는 데도 있고, 그지? 수라고 배우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운동성으로 우리가 볼 때 보면 그 양기의 축적이죠, 그냥. 위치는 쭉 양기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직 음의 양기가 이제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제 주로, 요런 걸 무시하고, 생인, 그냥, 봄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축이 모여서 수시로 뭔가 하는 건 뭐냐면 금기의 해체, 그죠? 경금이 사지, 묘지, 그죠? 요렇게 해서 금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죠? 가을 기운과 겨울 기운을 닫고 봄을 열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사실 보는 것이 훨씬 더
더 수월하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미도 마찬가지죠. 오미 합화가 되니 안 되니 이제 책에 보면 화가 된다, 또 안 된다, 아예 뭐 오행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것도 많은데, 같은 개념으로 봐가지고 음의 누적, 그죠? 이름, 이음의 누적에 의하여 가을을 여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원리상은 복잡하게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느냐면 지축의 어떤 기울어짐 때문에 온다는 거죠, 실제로. 원래는 지축이 바로 서 있으면 여기가 미방이고 여기가 축이 되는데, 지축이 싹 기울어지면서 미가 요 단계로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부위가 열을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요렇게 한 바퀴 돌 때, 그죠? 위치는 가을 위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미에서 찌는 작용을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에서 목기가 임묘하잖아요, 그죠? 갑이 임묘하고 개수가 임묘한다는 것은 요 목기 이제 그 어떤 작용과 같은 거냐면 이제 팔자의 사오미에서 우리가 뿌리에서 그죠? 목기가 화기를 갖다 계속 열기를 올려주는 어떤 근원적 뿌리의 형태라면은 미에 이르러서는 목기를 빼내는 거니까 열심히 우리가 아궁이에 불 떼고 있다가 미가 되면은 그 장작을 싹 빼내면 안에 숯하고 열만 확 남아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놈이 이제 지금 딱 맞거든요. 지금 시기가 뭐냐면 여름 내내 열기가 쫙 비치다가 수분이 확 올라가 있다가 이 수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지구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수분이 이제 열에 의하여 쭉 돼 있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이거를, 그죠? 요게 하나의 렌즈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죠. 태양빛이 이렇게 올 때, 지구 위에 이렇게 수분들이 천상에 올라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위치는 여기 이제 가을로 와 있으면 일종의 목기가 이제 그 아까 나무 장작을 빼낸 것과 같은 상태에서 열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열만. 이 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냐면은 한번 푹 찌는 그게 와요. 이게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며칠 안에 보면은 찜하듯이 오는 그 열기가 한번 오거든요. 오면서 이것이 해체가 된다고, 이제. 그때 이제 해체가 되는 상태가 뭐냐면, 해체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가을 기운이 지구가 이 위치까지 왔을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오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요소에서 신을 열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미도 생신, 그죠? 생신이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요것이 이제 그 어떤 이런 거 같죠. 이 상태에서 위치적으로,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적도까지 가서 자축, 인, 해, 그죠? 묘술, 진유, 그 다음에 사신, 오미, 그죠? 오미, 요렇게 우리가 잡아놔 놓고 이렇게 대충 보면은 그 기운적 형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원래 이제 인과 해는 원래 이제 멀리서, 그죠? 멀리서 우리가 일종의 그 교란상으로 인목이 이제 해수에서 장생하는 모양을 취한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하고 인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육합도 되지만은 실제 그 견인작용, 그렇게 인목을 장생시켜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묘술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재밌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춘기하고, 그죠? 봄하고, 그, 가을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것을 하나의 사물로 우리가 본다 치면, 묘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물로 본다 치면은 이 술이 되면은, 술월이 되면은 묘가 싹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묘술합, 파라고 칭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묘설합화가 뭐가 화 중에 뭐가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참 많거든요. 사화가 된다, 병화가 된다, 뭐 오화가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일종의 조가 된다는 거죠. 조해진다는 거죠. 이때 화는 우리가 건조하다 할 때 조가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하나의 그 우리 충기기도 하고 하나의 사물에서 본기운이기도 하다면 요 놈이 술에서 술 안에 들어갈 때 있죠. 술 안에 들어갈 때 신달이 되면 달로 치면 신달이 되면은 일종의 우리 을과 같은 거죠. 을과 을경합금으로서 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장. 그죠? 그 다음에 유가 되면 외부적으로 남아있는 목기, 을의 기운은 모두 다 충에 의하여, 그죠? 없어지는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술이 되면 요 놈이 요 안에 딱 들어가는 모양인데, 사물에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런 씨앗안에 본질적인 어떤 그 씨의 그 원래 종자가 이렇게 을이 들어가 있으면, 요 사이에 공기층이 발생해요. 공기층. 일종의 공기층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왜 면도칼 갖고 이 안에 뭐 들었을까 하고 막 째보잖아요. 째보면 요렇게 공기층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건해진다는 거죠. 실제로는. 건조하다는 거 알잖아요. 건조. 그래서 요게 요 놈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 커튼이죠. 이제 그 스폰지 같은 역할로서 하기 때문에 술이 원래 허브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으로만 빵 부풀려 놓은 거거든요. 그래 해야만 을을 일종의 지키는 것 같다는 거죠. 천상으로 따지면 그 을경합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지상에서는 저런 식으로 을을 지켜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 설명하면 저걸 어디다 써먹지? 저거 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이래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신묘일주다. 우리가 이제 한번 써먹는 예문에서 본다면 자, 술월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 술에 의하여 묘가 그 작용력이 많이 잃어버리겠죠. 이게 을이 술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 술에 을이 임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철을 얻어야 되는데, 재성을 얻어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고 있다. 언제 장가가겠느냐? 묻는다면 언제 되겠어요? 술의 작용력을 잘 이해하면 되겠죠. 술의 작용력, 그죠? 우리가 보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술의 작용력을 이해하면 된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인오술 물이 져서 꼭 그런 운동성만 가진 게 아니고, 그 묘를 집어넣는 작용을 하는데, 언제? 신이 오면서부터 금기의 작용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 오면, 그죠? 그 금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이 술이 묘와 병화를 집어넣으려는 속성이 더욱더 강해지겠죠. 자꾸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술에 이르게 되면 지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서 묘를 완전히 넣어놨을 거고, 그죠? 해에 이르면, 해까지도 이제 그 기운적인 면이 계속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 술이 이제 이 자에서 일량이 일어나면서부터 을이 자꾸 일어나려는 운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술안을 깨고 나오려는 운동성. 그 다음에 축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에 이르게 되면 이 외부적으로 싸고 있던 경금, 그죠? 금기, 일종의 금기가 이제 싹 째지기 시작한다고 해. 그러니까 자월에 뭐가 내려요? 자꾸 서리가 내리고 이 사이에 서리가 내리면 전에 돌 깨는 거 이야기했죠. 그 큰 돌도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금이 자꾸 가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요때 그 작용력이 축월까지 이루어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꼭 동짓달에 등산 다녀보세요. 그러면 땅이 들려 올려진다니까, 얼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축과 술이 뭔 작용이 일어나요? 형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약한 부위가 싹 째진단 말이에요. 째지면서 이 중에는 단단한 부분도 있을 거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부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면 이제 인이 올 때 삼양이 드디어 밀고 올라와서 쫙 할 때
이 인의 모양으로 이 약한 부위를 뚫고 처음으로 착 튀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술이 해체되기 시작하잖아요. 장가 언제 간다? 묘년, 그 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묘년쯤 되면 이때는 묘술 합화가 아니고 이제 펼쳐내는 거죠. 술이 깨어지고 묘가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가 앞으로 나오면서 묘년이 아니면 진년에는 어떻게 돼요? 술의 작용을 확실하게 깨버리잖아요. 묘년이 아니면 술년의 장가를, 진년의 장가를 가려라. 그죠? 이제 묘가 펼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보고서 우리가 언제쯤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용신이라서 그냥 그런 거 아니고 이런 운동성에 의하여 그 작용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쭉 자연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띠로도 적용이 됩니까? 그 하무에. 띠가 토끼띠를 받아 자유하는. 그렇죠. 한쪽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묘가 자꾸 인묘작용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12신사를 할 때 묘가 수를 보면 천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살은 이상하게 내가 데모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개띠는 알았다 하고 내 맘대로 해보는 거예요. 천살은 일종의 왕족이다. 내한테 있어서는. 이제 신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술과 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표리와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면 뒷면일 뿐이지 그 계절 따라서 묘가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다가 지가 묘가 이제 버티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오기 시작을 하면 다시 술 안으로 몸을 숨겼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표리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하면 술이 있으면 뒤에 묘가 숨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육합을 땡겨올 때 뭐냐, 이건 이면이잖아요. 이면. 그러니까 팔자에 재기가 안 드러나 있어도 예를 들어 경일주다 신일주다 그러면 재기가 안 있어도 묘를 땡겨오는 그 힘 때문에 그걸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세상의 재물과 명예 이런 것에 관련이 없는 사람 팔자들을 보면 이면에도 없는 거라죠. 육합자에. 그 재나 관의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워낙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8자 보면 16자가 한꺼번에 보이죠. 쫙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쉽게 풀이를 하는 거고, 요것도 이렇게 이면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 모양대로 그대로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자를 이렇게 보면서, 너의 처의 모양은 이러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뭐냐면, 이 육합자를 보고 하기 때문에, 육표나 이런 데서는 이게 비신이란 말이에요. 비신. 그렇죠. 비신법을 써가지고 쓴다. 그래서 앞면에 있는 것만 읽지 말고 이면에 있는 걸 읽는 연습이 돼버리면 딱 보고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묘술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상호 표리를 뒤집어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팔자 내에 2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일종의 여기에 양이고 음이라면 음양관계가 다 드러나 버린 것 같기 때문에 팔자의 모양 안정성을 도리어 더 취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것도 이제 막 더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운동성이 항상 상호의 반대작용에 의해서 계속 일어난다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는 대대작용이라 칭하거든요. 이게 앞에 오나? 대대작용.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좀 유식해 보이는 거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풀이해 주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용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런 운동성에 의해서 저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유합수 이런 것도 그죠? 진유합금이죠. 원래는 책에. 예. 금인데 우리는 이제 수로도 수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유합수가 되었다, 금이 되었다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진이 득세를 하는 시기가 되면 요 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놈이 이제 화를 열어주기 위하여
그죠. 여름이죠. 여름을 열기 위하여 그 4, 5, 미를 열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면, 화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서 있는 것이라면, 그죠. 인, 묘, 진, 요렇게 하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요게 목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 올라오면서 플러스 곡직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 방향을 향하여 일어나는 게 목의 작용력이라면, 요 놈이 어찌하여 목작용이 화작용으로 변환되느냐 하면은 이 진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진이 화작용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만상에 물을 막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얼어있던 수기, 그죠? 자수부터 시작되던 어떤 수기가 인묘진을 지나면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진에 이르러서 만상에다 물질하면은 이게 위로만 올라가던 운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뻣뻣한 인간도 무조건 그 돈 몇 푼 탁 내놓으면 물질을 좀 하면 이렇게 다 부드러워진다 이거죠. 옷 있는겨 이러면서 그죠. 요 상태에서 그러면 이놈이 어디서 그 수기를 불러왔느냐 이거거든요. 수기. 그러면 겨울 중에 있던 허공 중에 있던 일종의 그 신금이 그죠. 묘의 그 신금이라 해도 되고 유금이라 해도 되고 요것이 허공 중에 있는 것을 충동한단 말이에요. 묘가 충동한 뒤에 진에 의하여 신금이 임묘하죠. 진에. 예. 그렇게 해서 진이 만상에다 물을 뿌려놓는 행위를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시분성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때는 어떻게 돼요? 진유합 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신부터 어떻게 해요? 신부터 다시 음기가 지상에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금기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진은 뭘로 환원돼요? 요 시기에 신부터. 신자진 수국 운동성으로 싹 모양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진이 이제 허물어지고 유가 다시 득세를 해 나가죠. 그죠? 그럼 술해 하면서 자에서는 신금이 장생하는 거죠.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축에서 다시 경금은 깨어지고 인묘진에서는 금기는 또 해체돼 버리고 허공중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진유 합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가만히 봐갖고 인묘진 대운이네 이러면 이 합작용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잘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요 놈을 보면 요게 망신이거든요. 망신. 요 놈도 요 놈에서 요쪽을 보면 망신이고 요게 인묘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는 모양이 묘지로 다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사신도 사신합수죠. 원래 책에서는 사신합수라고 나오고 오히려 금작용도 더 많이 한다. 실제로는 사신합금입니다. 왜냐하면 사에서 신을 보고 망신을 한다는 것은 사가 무엇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그 기운적인 것을 빼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올라가면 경금이고 그죠. 경금이 사에서 장생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사가 만들어 놓는 것은 뭐냐면은 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운동성이다. 이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병정일주가 보통 사를 보면 금기를 우리가 재성으로 취할 때, 그죠? 이렇게 금기를 재성으로 취할 때 가장 고달프게 돈을 만드는 게 병정일주거든요. 그러니까 비겁의 모양 속에서 재물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재물을 만들 때 고통 속에서 일구어내야 된다. 그러나 가장 드라마틱하고 아름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속에 이걸 하나를 보고 아무리 봐도 자기 짝이다 이거죠. 재성은.
그래서 사신도 마찬가지로 이 작용력이 일어나려면 가을이 와야, 그죠? 가을이 와야 그것이 자꾸 이루어지고, 또 거꾸로 가면은, 예, 오히려 더 그 금기의 해체가 일어나는, 그렇게 자축부터, 그죠? 금기의 해체가 자꾸 일어나면서, 저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운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팔자를 갖다가 무엇에 쓰느냐, 이렇게 잘 생각해 볼 때,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 뒤에 이제 팔자풀이 할 때, 뭐, 을축에, 아까 그런 팔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임술에, 임자에, 기묘에, 계유. 요런 것도 보면은, 여기 음양작용이 같이 나오죠. 뒤에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이 있고, 요렇게 이제 이면적인 것을 다 있다라고 봐가지고, 여기는 앞에 튀어나왔으니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친의 운을 알 때, 재성의 모양을 싹 관찰한다는 거죠. 이면에 가 있느냐. 이면에 가 있을 때, 좋은 점 뭐냐면, 이게 재성은 이제 요 드러났으니까, 부친의 자리가 득기의 모양이고, 인성은 화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친이 한번 인묘되었다. 한번 병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모와의 그 덕의 관계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런 데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 팔자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재와 인수의 조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와 인성의 조화. 재와 인성의 조화가 기본적으로 깨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장 감점. 그죠? 그런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그 경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딱 봐가지고도 그렇지만 이론상에도 그렇게 봐버려도 된다는 거죠. 뭐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막 물어보면 뭐 형 맞아서 그렇다, 축 맞아서 그렇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봐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직업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직업을 채용할 때 뭐가 뜨냐면 식신이 붙은 자리, 그 다음에 재성의 꼬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면 옛날에 어떤 팔자인데 이런 게 개의 수월이었는데 다른데 식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식상이 없어서 딱 보니까는 식상이 재와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식신과 재성이 같이 들어있는 모양이니까 요걸 보고 야, 저 팔자는 진짜 모텔밖에 할 게 없다. 왜? 술은 모든 놈을 다 잡부라뜨려서 눕히는 놈이기 때문에 다 자빠져 잘나면 여간업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진짜 딱 여간하고 있는 거예요. 온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을 보고 이렇게 운동성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실은 뭐 좀 아주 정밀한 부분까지도 자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육합은 하여튼 음양관계고 그 다음에 짝과 같은 것이다. 앞뒷면 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합 할 차례죠. 잠깐만요. 예.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축에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예. 경이 되고 경은 금이니까 어떻게 해서 경이 된다는 거지? 봄을 열기 위하여 봄이 열리려면 목기가 나오려면 금기가 깨져야 되잖아요. 금이 깨지려면은 자에서 경이 사하고 묘하고 그죠? 이 경이 깨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큰 돌을 깰 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어렸다 놓겠다 하는 과정. 그 겨울산을 많이 다해 보면 이 말은 진짜로 그대로 이해를 하실 거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운동이 아주 큰 우리 지구상의 전체적 환경도 되지만 아주 우리가 보기 어려운 섬세한 곳에도 그 작용이 똑같이 미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방면에서 쳐다보느냐, 사물의 운동성에서. 근데 쌤 있잖아요. 예. 그 육합, 예. 음악도 들어가요. 육합이 이렇게 사주에 있는 거하고 예. 있을 때는 있는 그대로만 보여야 잖아요. 안정성만 있는 거고. 그렇죠. 세운에서 이렇게 대운은 뭐 10년이니까. 예. 세운에서 이제 합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
뭐 미래 지연되고 충보자는 늦다고 이렇게 많은 책에서 표현해놨대. 예. 그 그 음양이, 이런 거. 예, 음양이 둘 다 만나버리면 그 작용력에 그게 이제 지자체가 음양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얻어버리면 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해지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그 반대 기운이 자꾸 와서 건드리면 그때는 동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묘가 있는데 수lun이 오면 뭐 묘술 합화됐다 뭐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아까 그 말과 같잖아요. 묘가 술에 들어가서 쿠션을 만들어 놓고 지를 위축한 것 같다. 그러므로 기일주가 묘인데 묘가 술대운을 만났다는 것은 관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대로. 팔자 내에 있으면 그 능력이 다 갖춘 거라. 예. 묘가 지금 팔자 묘술이 다 있는데 예. 또 묘가 왔다 술이 왔다 할 때 다른 작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 술이 있는데. 묘술이 다 들어있는데 예, 예. 묘가 세운에서 들어갔을 때와 술이 세운에서 들어갔을 때 다 작용이 다 그러니까 요렇게 묘술이 있는데 술이 오면 술의 작용력이 100%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술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리라. 술의 뜻은 뭐예요? 묘와 그 병화를 안으로 집어넣고 감추는 거잖아요. 감추는 이유는 그 놈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죠? 보존. 그래야 훼손을 안 하게 하고. 그래서 해자축이 오면 풀이 마르면서 그 묘의 그 본작용이, 그죠? 해자축을 지날 때 지켜지는 것은 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성으로 쓴다 치면 이렇게 보면 되죠. 경이나 신일주가 묘를 재성으로 쓰는데 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가 왔을 때 유나 뭐 다른 요 글자를 훼손하는 글자들이 왔을 때 묘가 술이 없었다면 저 사람은 바로 다 날아간다, 재물이. 그죠? 그런데 요게 있는데 술이 있다. 그러면 그 훼손의 정도가 반드시 어딘가 불씨를 남겨놨다니까, 숨겨놨다니까. 그러니까 잘 디벼봐라. 망할 듯 해도 안 망한다.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지켜주는 글자 있느냐, 없느냐. 그래. 그 차이는 있는데, 대신에 없는 사람은 번영을 이룰 때 확 이루겠죠. 왜? 이놈이 잡지를 않으니까. 이러다가 망할 때 확 가겠죠. 근데 술은 뭐냐면 번영의 속도가 더디기는 해도 쇠퇴는 완만하게. 그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이 이제 그러면 인묘진으로 갔다. 자, 술의 작용을 안 하잖아요. 술이 깨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술의 작용이 해체됨으로써 묘의 작용을 왕성하게 열어주니까 경신금이 바빠진다. 예, 그렇죠. 돈을 벌건 안 벌건 뭐 그걸 떠나서 뭐 재성이 왔다는 거, 활동력을 열어주는 음양 작용이 이때부터 확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년에 이제 이런 팔자가 인묘진 만나면은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늙어서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한다. 이래 보면 되니까. 저요? 이해 안 될 건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나도 언젠가는 산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산에 가려는 이유가 저런 거 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에서 어떻게 하려느냐. 그 다음에 이제